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입술도 많이 떨리시는 상황이시고, 입이 많이 좀 마르신 그런 상황이시고, 마비감도 좀 있으신 상황이신 것 같아요. 그 5년 전에도 비슷한 증상이 있으셨다가, 침을 맞고 많이 호전이 됐는데, 최근 3개월 전부터 다시 또 이제 증상이 좀 이렇게 나타나는 상황 때문에 연락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그 한의원에 방문을 하셨어가지고 지금 이제 침 치료도 받고 계신다고 말씀을 주시고 계신데요. 그 한의사 선생님께서 혹시 뭐 중추성 안면신경마비라든지 아니면 뭐 말초성 안면신경마비라든지 근육성 안면마비라든지 이런 이제 말씀을 혹시 좀 이렇게 들으셨나요? 예, 안 들었어요. 그런 뭐 진단명까지는 안 하고 예. 입이 이렇게 떠는 걸 보더니 그냥 침만 맞으면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뭐 일반적으로 대부분 뭐 근육의 일시적인 약을 먹으면 되느냐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은 더 좋아진다고 그 소리밖에 안 하셨어요. 그러셨군요. 그 일반적으로 좀 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 일반적으로 단순한 뭐 근육 경결의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지셨다면 따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혹시 이제 연세가 지금 78 정도 되셨다고 하고 기력도 많이 떨어질 수 있는 연령이시고 또 이제 3개월 전부터면 약간 좀 찬바람 나는 계절의 시작 초입서부터 증상이 또 나타난 걸로 봤을 때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뭐 안면신경마비 중에서 말초성 안면신경마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 다른 게 아니고 안면을 이렇게 지배하는 신경이 있는데 안면신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7번째 뇌신경이라고도 하는데요. 그게 이제 감기를 걸린 다음에 아니면 체력이 좀 떨어진 상황에서는 그 전선을 싸고 있는 피복 아시죠? 피복이 이렇게 갉아먹힘을 당하듯이 신경을 싸고 있는 신경 속도를 좀 빨리 이렇게 전파해주기 위해서 그런 기능을 하는 피복 같은 조직이 있는데 그게 이제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갉아먹힘을 당한 분들이 대부분 안면신경마비의 대부분의 이유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감기 이후에 많이 걸리시기 때문에 찬바람 나는 그런 계절 시작서부터 나타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의원 감기 들은 지는 좀 오래됐어요. 오래되셨군요. 안 하고. 예, 지금 그래도 말씀은 굉장히 정확하게 또릿또릿하게 잘 하고 계신 걸로 봤을 때는 언어적인 문제는 없으신 것 같긴 한데요. 음식 뭐 이렇게 드실 때 많이 흘리거나 그러진 않으시고요. 흘리지는 않는데요. 예. 근데 이 입술이 자꾸 저녁이 되면 더 우라더라고요. 그러시죠. 지금 이제 연세가 좀 진액이 마르는 연령대이시기도 하고 요즘 날씨가 좀 많이 차갑고 건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조해지는 상황에서는 근육의 수축 현상이 더 잘 일어나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떨림 현상이 많이 주관적으로 자각적으로 더 많이 드러나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한의원 지금 다니고 계시고 침 치료도 열심히 받고 계신다고 하니까 몸을 좀 따뜻하게 보태주는 쪽으로 약물 처방도 같이 받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한의학적으로는 이게 그러니까 중풍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러니까 목화토금수 해가지고 풍병의 하나이기도 해요. 떨림이라고 하는 하더라고요. 예, 그런 풍의 기운을 좀 이렇게 내보내주기 위해서 뭐 거풍도담탕이라든지 형방패독산이라든지 이런 쪽 처방을 같이 침치료하고 같이 병행을 하신다면 조금 더 몸도 기력도 회복하시는 데 도움이 되고 이런 재활 관리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되시고 증상 조절에도 많은 도움이 있으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가까운 한의원 고 원장님하고 조금 더 이렇게 정밀하게 상담을 좀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환기는 기병약, 기운을 좀 끌어올리면서 이 땀으로 셀 수 있는 부분들을 틀어 막아주는 고표작용을 갖고 있는 아주 좋은 약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체질론적으로 봤을 때 자꾸 이렇게 땀이 자꾸 샌다거나 기운이 처진다거나 하는 소음인들한테는 참 좋은 약이 될 수 있는데요. 반대로 어떤 분들은 너무 몸에 열이 많거나 노폐물이 많아서 좀 땀을 좀 내줘야 몸이 좀 더 가벼워지는 체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태음인들 중에서도 좀 열이 많은 열태음인들 같은 분들이 몸에 좀 노폐물들을 좀 빼주고 사우나를 하고 운동을 해서 좀 땀을 내줘야 몸이 가벼워지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열이 많은데 지나치게 환기를 많이 복용해서 피부를 틀어 막아버리거나 기운을 올려버린다면 우리 몸속에 있는 열을 잘 배출하지 못하면서 체온의 항상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열이 많거나 좀 땀을 배출해야 되는 분들은 가급적 환기를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복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기 뇌출혈 2014년도라 그러셨잖아요. 예, 예. 그리고 지금 한 4년 지나셨는데 예, 예. 그 사이에 계속 어지러우셨던 거예요? 예, 계속 어지러워서 병원에서 주는 약을 계속 어지러운 쪽으로 약을 준다 하는데도 듣지도 안 하고. 병원에서는 어지러운 원인이 뇌출혈 후유증이라 뇌출혈 후유증이라 그러던가요? 예, 예. 그쪽으로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대. 예. 오케이. 그리고 약을 몇 번 바꿔줬을 텐데, 그쵸? 약은 이 약 줘보고 안 되니까 딴 약 주고 그러지 않던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튼 몇 번 그 의사 선생님이 나름 잘 판단해서 약을 주셨는데 드셔보니까 이제 잘 몇 번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나 똑같이 어지러우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예. 혹시 그 뇌출혈 이후에도 무슨 일 하시는 거 있으세요? 아, 저희는 소 먹이고 있는데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일 조금 거들어주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낮에는 1시간 한 반 정도 걷는 운동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낮에 걷는 운동 할 때도 계속 어지러우신 거죠? 처음에 걸을 때는 좀 더 어지럽고 조금 이제 계속 가던 길 그 길은 가면은 좀 덜한데 다른 길을 오늘은 이 길 갔다가 내일은 저 길 갔다 이러면 더 어지럽고 그 매일 다니는 그 길로 가면은 좀 덜하고 그래. 어지러우면서 토하진 않으시죠, 어머님? 구역질. 토하지는 안 하고 이게 이제 그렇게 해야 되면 좀 한 번씩 가슴이 답답할 때 속이 미직미직하면서 머리도 아프고 요새는 또 더 어지럽고 머리가 또 왼쪽으로 더 아프니 왼쪽으로 왔었거든요. 풍이 온 것도 왼쪽이고, 그쵸? 예예. 그 식사 입맛이랑 소화는 변화가 어지럽다는 건 제가 알겠는데 예, 입맛이랑 소화는 좀 어떠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예. 요거 병원 가신 거 이후에 혹시 뭐 한의원 가서 진맥 받아보시거나 얘기 들어본 적 혹시 있으세요? 뭐 치료 받아본 적 혹시 있으세요? 예, 예. 그래서 궁금해서 전화드렸는데 한의원 쪽으로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아, 한 번도 안 그래서 가보셨어요? 이 어지러운 게 이게 한의원 쪽으로 가 침을 좀 맞으면 좀 나아질란지 어떨는가 싶어 궁금해서 전화드렸는데. 예, 그 제가 지금 가진 정보가 몇 개 없는데 예, 예. 말씀하신 것만 듣고 제가 한 3가지 정도의 얘기 차원에서 얘기를 한번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예. 하나는 이제 침을 맞는 경우가 좋은 것인가에 대해 물어보는 형태인데 예, 예. 이런 경우에 뇌출혈 후유증으로 어지럼증이 있는 경우이면서 가슴 답답하다는 얘기 하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 한 번씩 가슴이 답답할 그 한반에서 때도 이거 이제 있고. 우리가 이제 기가 울체가 됐다고 기울 또는 뭐 기역이라 그러는데 예, 예. 이게 이제 기운이 막혀서 잘 안 돌아간다는 소리예요. 쉽게 말하자면. 아, 예, 예. 그런 경우에는 침치료를 받으면 기운이 뚫리기 때문에 아, 의미는 있으세요. 그러니까 아직 뭐 제가 어머님 뭐 맥을 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예, 예. 일반적인 관점의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예, 그냥 예. 일반적으로 뭐 특별히 다른 건 없는데 뭐가 사실은 이제 그 뇌출혈 이후에 몸이 좀 한번 상한 건데 그 후유증이 지금 그 어지럼증이 생기신 거고 그 어지럼증 과정 중에 쭉 들어보면 약간 가슴 답답한 얘기도 하고 뭐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걷거나 하면서 조금 풀기는 하시는 것 같긴 하는데 뭔가 이거 기운을 소통시켜주는 차원으로 본다 그러면 침치료가 의미는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가까운 한의원 가셔서 침치료 받는 걸 고려해 보실 수 있는 게 하나 있고요. 예, 예. 두 번째는 약을 쓰는 건데 한약인데 예. 그 마찬가지로 이제 기운이 막히는 개념이긴 한데 사실 이게 지금 어지럼증 얘기만 있고 소화도 잘 시키시거든요. 입맛도 좋으시고. 예, 예. 그래서 소화기에 문제는 없는 상태긴 한데 한방에서는 이제 담미심규라 그래갖고 담음이라 그래서 몸에 뭐 탁한 기운이
심장의 어떤 소통을, 그 화기의 소통을 막는다는 식의 표현을 써요. 그리고 그게 풍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담생화, 화생풍, 뭐 담생화, 화생연, 뭐 열생풍 이런 것처럼 해갖고 막 뭔가 담음이 쌓여 있으면 이제 풍을 야기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고서에 나오는 얘기들이 있는데. 어머님 얘기를 좀 들어보면 한약을 썼을 때 가슴에 울려를 좀 풀면서 순환시킬 수 있는 형태로 약을 썼을 때 조금 덜 어지러울 확률도 약간 있어 보이세요. 현재로서는. 지금 뭐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고 이 하루 종일 움직이고 나면 저녁답이 되면은 눈이 많이 필요해. 눈도 아프고. 아, 그거는요. 원래 어지러움증이 있으시면 예. 그 시각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평형 감각도 같이 잡는데 예, 그 어지러움을 갖고 계시면 계속 눈이 쉽게 말하자면 그 우리가 평형을 잡으려고 눈의 그 눈 쪽하고 뇌가 머리가 노동 훨씬 더 많이 하시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사실은 필요할 수밖에 없으세요. 그거는 지금 어지러운 상태 때문에 당연한 말씀하고 계신 거고요. 그 사실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한데 세 번째가 뭐냐면 조금 애매한 건데 그 뇌 병변이 생긴 영역이 어머니 아직 제가 뭐 그 병원에서 검사했을 때 나타나는 무슨 뭐 자료 같은 거를 보지 않고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한데 우리 저희 그 뭐 운동계를 좀 담당하거나 평형계 담당하는 쪽이 뇌의 영역이 있으세요, 어머니? 근데 그 영역 자체가 정말 손상이 조금 확실하게 돼서 뭘 해도 안 낫는 경우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고려를 해봐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병원에서 어떤 검사를 받았는지 그거 뭐 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 잘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앞선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서 한번 지금보다 조금 더 덜 아픈 수준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중에 병원 한의원 가실 때 양방병원에서 받아온 그런 검사 소견서라든가 머리 찍은 사진이 있을 거거든요. 영상 자료들이. 그걸 들고 한의원 찾아가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세 번째 원인에 해당되는지 아닌지까지도 한번 설명해 주실 거예요. 질문이 좀 난감한 정도로 엄청 많이 있습니다. 환기 정말. 환기는 정말 한약에서 약방의 감초란 말보다 사실은 그 감초보다 훨씬 많이 쓰는 게 환기고요. 그리고 그 종류도 정말 다양한 질환에 쓰는 게 환기이기 때문에 그 예를 들자면 좀 끝도 없을 것 같은 정도인데 몇 개만 추려서 말씀을 드려보면 뭐 사실 다 황만기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름도 비슷한 황만기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환기의 효능들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제가 좀 주로 많이 쓰는 것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옵니다만은 피로 회복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약 계통의 약을 쓴다고 할 때 환기는 기운을 끌어올려 주는 아주 대표적인 약재인데 사실은 이제 인삼이 워낙 강하다 보니 인삼은 사실 되게 강한 약이거든요. 인삼을 법제하는 홍삼도 뭐 사실 그렇게까지 막 매우 안전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약들은 전부 다 그만의 독이 있어서 그 효과를 발휘하는 건데 그래서 인삼, 홍삼 전부 다 나름대로 아주 강력하고 좋은 약들인데 환기는 그런 약들 수준만큼이나 강한 보기약인데 조금 부작용 또는 약간 뭔가 조금 뭐 그런 안 좋은 것 조금 더 뭔가 혹시 생길 수 있는 좀 약간 그 사이드 이펙트 같은 것들은 더 많이 없는 형태의 약재라서요. 기운을 올린다 그럴 경우에 환기를 쓰는 경우들이 매우 많고요. 그 기운을 올린다는 것은 곧 또 면역력 강화라는 말도 다시 또 연관이 되기 때문에 뭐 만성적으로 피곤해요, 겔겔대요, 감기 몸살 잘 걸려요, 항상 약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환기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도 나옵니다만 이제 탈기라 그래서 이제 기운이 밑으로 내려간 거를 끄집어 올려준다는 개념의 연장으로 보시면 되는데 저기 나온 탈기들을 보시면 뭐 위하수, 장하수 뭐 이런 것들 뭔가 처지는 것들, 뭐 치실, 뭐 탈루 이런 것들 다 그런 계통의 질환들에도 환기가 들어가는 약재들 위주로 쓰면 조금 더 빨리 그냥 단순히 기운만 올라가는 데를 넘어서서 정말 이제 위하수나 장하수 같은 것들에 해당되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유효하게 효과를 보신다고 보시면 되고 또 반대로 여기는 또 제가 좀 잘 쓰는 형태의 패턴의 어떤 처방의 어떤 방향들인데 두통 환자에게 두통 환자는 결국 또 반대로 머리잖아요, 그렇죠? 머리로 기운을 보낸다는 개념을 보시면 돼요. 위로 끌어올려 준다. 그러니까 두통 환자들에게 환기를 조금 많이 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궁이라든가 이런 약들은 또 피를 또 머리로 돌려주는 개념인데 어쨌든 이제 환기라는 약재는 또 머리 위쪽으로 무언가 지나 있을 경우에 또 기본적으로 좀 많이 쓰는 형태의 처방 쓰는 학파들이 있는데
제가 그 학파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두통을 쓸 때 저는 이제 환기를 더 많이 쓰는 거라고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아까 황만기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환염 환자들 중에서 피부염, 뭔가 종기가 생기거나 뭔가 좀 탈이 나거나 했을 경우에 물이 좀 질질 샌다라든가 뭔가 좀 농이 나온다거나 그런 경우에 그런 걸 깔끔히 정리시켜주면서 살살 돋게 해주는 형태로 환기를 그렇게 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에게 환기 좀 챙겨 먹으라고 말을 할 정도로 환기는 다양한 음식들과 함께 요리를 해서 몸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양식 중에 삼계탕이란 전복을 요리할 때는 삼계탕 닭이랑 전복이라는 좋은 보양 음식과 함께 환기가 들어가서 기를 올려주고 기가 부족한 곳에는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약재가 많이 쓰이고 있고요. 이런 요리를 하실 때 환기를 많이 쓰시기 때문에 환기의 이런 효능이 이제 음식과도 같이 배합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